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변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자금이 5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러한 투자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3기 신도시 청약입니다.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갭 투자도 있고 경공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3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첨 즉시 안전마진도 있으면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만 필요하고 3기 신도시의 특성상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프리미엄이 점점점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정을 꾸릴 계획이 없거나 내가 투자금이 적은 분들에게는 3기 신도시 분양권 투자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최근에 분양했었던 고양 창릉 신도시입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최근에 GTX A 노선까지 개통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단지 이외에도 앞으로도 분양할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1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 부천 중동, 그리고 삼본, 평촌, 분당이 있습니다. 이 곳들의 특징은 대부분 입주가 1990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 연식이 약 30년에서 35년 차 도래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툼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이 2기 신도시 현황입니다. 김포한강, 파주교화, 양주옥정, 송파위례, 성남 판교,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평택 고덕, 인천 검단까지 해당이 되고요. 해당 2기 신도시들은 입주 시점이 2010년경 전후로 현재 아파트의 연식은 약 한 15년 차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고양 창릉 신도시는 3기 신도시에 해당이 되고요. 이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기, 2기, 3기 신도시를 한 화면에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이 1기 신도시고요. 2기 신도시가 주황색, 빨간 색깔이 3기 신도시입니다. 보시면 1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은 비교적 괜찮으나 연식이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살기가 불편합니다. 주차도 불편하고요. 층간소음도 심하고 배관에서 녹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학군 등은 좋지만 거주 환경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2기 신도시는 2010년경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는 높지만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검단이나 양주옥정, 파주운정, 광교나 동탄 모두 서울로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를 보시면 3기 신도시는 기존의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과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계양지구, 대장지구,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모두 서울에 인접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져온 곳은 고양 창릉입니다. 고양 창릉은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처럼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쪽 화면이 고양 창릉입니다. 해당 위치는 서울시 은평구와 거의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일산 신도시가 여기에 있는데 기존의 일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서울에 가까운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서울에 굉장히 인접해 있다. 그리고 은평구나 서대문구, 마포구는 신도시가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반듯하지 않고 경사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고양 창릉은 말 그대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지에 도로도 반듯하고 적세적소에 학교나 상가, 병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연식이 되어 갈수록 거주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최근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GTX A 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고양 창릉도 지하철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 신도시에도 해당 위치에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프리미엄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역까지만 연결되고 삼성역까지는 연결이 안 되지만 2028년경에는 삼성역까지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 완성됐을 때 도시의 모습이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연환경인데, 신도시는 이렇게 자연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퇴근 후에도 또 주말에 가족과 멀리 떠나지 않고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신도시의 큰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양 창릉 신도시의 땅의 용도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기 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막강한 대체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고양 창릉 신도시는 최근에 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도시의 완성까지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다릴 수 있다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시가 완성됨에 따라서 일산에 거주하는 분, 그리고 인근의 은평구나 마포, 서대문에 거주하는 분들도 충분히 이주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 신도시는 최근에 S5블럭, S6블럭 공공분양, 그리고 A4블럭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을 했고요.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참고로 신청 자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로 보는 거는 민간 청약이 많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공공분양을 보는데, 이렇게 신도시에는 별도로 나라에서 토지를 조성할 때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혼희망타운 부지를 만들고, 신청 자격도 다릅니다. 그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 특별연금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은 올려드리는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S5블럭, S6블럭 공공분양의 입지에 해당 단지 배치도를 입혀본 사진이고요. 이제 앞으로 고양 창릉 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도 사전 청약, 본 청약,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까지 앞으로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3기 신도시에 분양을 할 때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해 요건이 분산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 청약 은 서울에서 분양을 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100% 우선권을 줬는데, 이런 신도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분양을 해도 고양시 거주자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로 자유롭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천에 살아도, 평택에 살아도, 포천에 살아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신청 자격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청약에 비교했을 때 다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연봉도 늘어나고 또 자동차도 구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자산을 구매하기 전에 당첨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격사항에 대한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민간 청약은 특별공급 50%, 일반공급 50%의 비중으로 공급을 한다면,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에 비해서 특별공급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신도시를 공급할 때는 비교적 사회적 약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좀 특이한 부분은 신생아 특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신생아 특공은 참고로 태아를 포함해서 태어난 지 만 2년이 안 된 신생아가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물량도 민간 분양에 비해서 조금 더 많고 생애체도도 많기 때문에 내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자격이 된다면 민간 청약에 비해서는 우선권이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내 상황은 좀 특수해, 그리고 내 소득 수준이 커트라인에서 약간 넘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내 상황이 조금 복잡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청약홈 대표번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신청 자격을 정확히 아시고 그런 업무만 전문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상황이 좀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딱 한 번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최소한 3번 정도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근무했던 기간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말만 100% 신뢰하면 안 되고 최소한 3번 정도 전화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 원래는 인정금액이 매월 10만 원이었다가 최근에 25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분양
분양에서의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25만원씩 불입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공고문에 금액을 발췌한 부분인데 주택 가격과 자금 계획을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공분양은 나라에서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또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은 그간에 분양했던 다른 택지지구의 분양가에 비해서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거주자에게도 추천드리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창릉신도시는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청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그 중에서도 고양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사전 청약 취소 이슈도 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하는 단지들도 있고 차익도 형성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